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새롭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출풀이 여전히 계속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5강에서 이제 아프리카 줄루족과 이제 그런 어떤 보어인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줄루족을 포함해서 좀 더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침략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아프리카의 저항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 진행할 거고요. 아마 많은 부분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중복이 돼서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이 문제,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좋아요. 자, 다 이제 정지하고 다 풀어봤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이 일단 키워드 첫 번째인데, 이거를 봤을 리는 없을 테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키워드고요. 그럼 이제 진짜 키워드는 여기 줄글에 있겠죠. 근데,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레오폴드 2세 키워드 두 번째죠. 사실상 이게 거의 유일한 키워드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키워드 1번, 2번, 그 다음에 얘가 아프리카인에게 뭔가 가혹한 착취를 했대요. 고무, 상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학살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키워드이긴 한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랬기 때문에 이 레오폴드 2세가 해당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키워드가 지금 이거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3점짜리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자, 이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하였다. 이거는 프랑스겠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이 선지가 매우 쉬운 거예요.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이건 독일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하였다.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도와 전투, 아디스 아바바 평화조약. 그렇죠. 이거는 이탈리아죠. 그죠? 그리고 줄루족과 벌인 이산드라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영국입니다. 영국. 예. 프랑스 등과 함께 콩고강 일대를 분할 지배하였다. 이거는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 쌤이 지도 자주 쓰죠? 이거 꼭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게 이거 보라색 여기. 네, 여기 벨기에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콩고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밤색, 아니 빨간색이 안 적어지네요. 이 밤 색깔로 그린 이게 콩고강인데 이 콩고강 일대를 프랑스와 함께 분할 점령한 게 여기를 프랑스가 먹었고 여기를 벨기에가 먹었죠. 예. 그래서 벨기에입니다. 예. 그래서 레오폴드 2세라는 저 사람은 저 왕은 벨기에의 왕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뭔지만 알면, 아니 벨기에가 이걸 콩과 이때를 먹었는지 몰랐어도 위에 것만 제대로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레오폴드 2세는 이 콩고 지역을 자신의 사유지로 삼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고가 이때를 분할 점령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이 줄루 전쟁, 줄루족 정도만 우리가 배운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시간 한 번만 더 좀 이제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나올 만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이제 보어인이라는 이 개념이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저번 시간에 설명했겠지만 여러분,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영국을 포함한 온갖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아프리카를 땅따먹게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케이프타운 여기 이 케이프타운을 먹는 게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영국이라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는 원래 네덜란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가 먹었던 곳인데 문제는 이 네덜란드가 먹던 곳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잠깐 프랑스령이 됐다가 결국은
영국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원래 영국이 먹기 전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배를 했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20세기, 뭐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됐지만 영국의 식민지 안에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여기에 그 털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 이 중심으로 하는 이쪽이 케이프 식민지인데 이 케이프 식민지에는 분명히 영국 땅이에요, 이제. 영국 땅이지만 이 안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계 백인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좀 그 얘기예요, 일단 이거. 그래서 보어이는 이제 디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문교 때 배운 디아스가 희망봉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희망봉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케이프 쪽에 일찍부터 유럽인들의 식민지를 그때 건설했었고, 이제 식민지 통치 국가가 원래는 네덜란드가 몇백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프랑스, 영국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영국의 지배가 시작이 되고 20년부터 이제 영국인들이 대거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로 이주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영국 땅이 됐는데 문제는 1830년대부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심사법 폐기, 자유주의 개혁 기억나요? 예. 그거와 맞물리면서 이제 식민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흑인 노예들을 이용한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본국에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케이프 식민지도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서 노예를 해방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새로 들어온 영국의 백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살던 이 네덜란드계 백인들, 얘네는 케이프 식민지에서 대대로 털을 잡고 흑인 노예들을 이용한 노예 노동을 하는 농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의 정책에 따라서 얘네가 가지고 있던 흑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네덜란드계 백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겠죠. 예, 불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극도로 불만을 가진 네덜란드계 백인들 중에 일부가 모두가 한 게 아니라 일부가 케이프 식민지 여기를 떠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줄루족 기억나죠? 줄루족이 이쪽에 이렇게 살고 이쪽을 다 먹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샤카 줄루라는 그 족장의 활약으로 여기를 거의 이렇게 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의 정책에 반발한 네덜란드의 백인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줄루족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떠난 이 네덜란드계 백인들을 쟤네는 뭐 농부야? 뭐 쟤네는 그냥 농사 짓고 장사하면 되지 왜 농사를 또 굳이 하겠다고 이렇게 떠나? 라고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제 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어인이라고 불러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보어인은 곧 다르게 말하면 네덜란드계 백인들을 말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계 백인들. 그래서 이렇게 떠난 이 보어인들은 이제 떠나서 이쪽 줄루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쪽과 이쪽에 이제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두 개의 나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세우고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이 줄루족의 어떤 이런 영역을 일단 백인들이 침범을 했고, 근데 하필 또 그때 당시 줄루족은 이미 샤카 줄루의 어떤 그 활약으로 인해서 줄루 왕국이 성립되어 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면 그거를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루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줄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줄루 왕국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네덜란드계 백인인 보어인들이지만, 줄루족의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백인인 거죠. 그래서 백인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또 영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얘네가 딱 네덜란드인들만 골라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겠죠. 케이프 식민지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게 곧 영국과 줄루족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전쟁이 딱 거의 시작되는 개전 완전 극초기에 벌어진 전투가 바로 이산드라나 전투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기념비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산드라나 전투는 1879년에 벌어진 거고요. 줄루족과 영국군이 싸운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줄루족이 승리합니다. 게릴라전을 잘 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이 너무 현타가 와서 저번 시간에 쌤이 이거 줄루족 설명, 샤카줄루 설명할 때 설명했는데 이 이산드라나 전투에서 영국이 참패를 합니다. 예,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를 거둬요. 그래서 거의 전멸에 가깝게 피해를 입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관총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국군의 어떤 핵심 전력들을 굉장히 이제 개발하는데 이제 영국이 이제 혈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어떤 있는 어떤 전투 중에서 이렇게 서양 열강의 중무장한 군대가 거의 괴멸할 정도로 큰 피해를 받은 전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전투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산드라나 전투, 줄루족과 영국이 싸운 전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국군이 대패를 했지만 그 전쟁이 한 10년, 15년 정도 가거든요. 길게 보면은 이제 영국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루 왕국이 이제 영국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케이프 식민지를 포함해서 남아프리카 지역 이쪽이 다 이제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어떤 권력 다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루족은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자, 어디가 남았냐면 아까 말한 어, 이 케이프 식민지에서 떠나서 세운 보어인들이 세운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공화국이 남았죠. 이제 줄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트랜스발 공화국과 케이프 식민지 사이에서 은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렌지 공화국 오렌지 공화국 안에 있는 영토에서 금광이 발견돼요. 어, 쌤이 저번에 브레턴 우드 체제 설명할 때 말했지만 1차 대전 이전까지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그 국가의 부를 화폐가 아닌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금과 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금은 보화였던 거죠. 귀금속이었던 거죠. 네. 국가의 부를 결정할 만한 그런 중대한 광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지만 아편 전쟁할 때, 그죠? 너무 중국과의 무역에서 차나 비단 같은 거를 너무 맨날 수입을 하니까 은이 맨날 적자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아편 밀무역을 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해서 은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트랜스바이 공화국과 오렌지 공화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은과 금을 포기할지, 아니면 반대로 트랜스바이 공화국과 이 오렌지 공화국을 깨 부수면서까지 금과 은을 차지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영국의 결정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사실 고민할 가치가 없죠. 예, 영국은 금과 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국가를 침략하면서 1899년부터 또 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보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류 전쟁과 보어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 전쟁에서는 이제 역시 보어인들이 거의 준 아프리카인들이거든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영국인들에 비해서 지금 몇백 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거의 아프리카인들처럼 이제 지형을 잘 알아서 이제 게릴라전으로 선전을 했지만 영국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막대한 어떤 군사력과 화력으로 이제 보어인들을 이제 누른 거죠. 그래서 1902년에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아프리카 전역을 이제 영국이 공식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이제 지배를 하게 되다가 1961년에 남아프리카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61년이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세계사적 흐름이 진행되던 시기인가요? 그렇죠. 네, 세계사적으로는 이제 냉전이 한창이죠. 그래서 뭐죠? 그 후르쇼프랑 이제 막 미국이랑 막 이제 알력 다툼을 하면서도 우리 그만하자 뭐 그런 이제 좀 복잡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때 틈타서 제3세계가 이제 모이던 시기죠. 그래서 61년에 베오그라드 회담, 그죠? 요시프 티토와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 그다음에 인도의 네루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3세계를 만들고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남아프리카도 이제 그때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파르트헤이트
이것도 수능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백인 우월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일단 이제 남아프리카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뭔가 독립은 했으나 백인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다가 94년도에 들어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이 아파르테이트를 폐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이 업적 덕분에 이제 뭐야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이제 영국과 어떤 뭐 줄룩, 영국과 보어인들의 어떤 이런 대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